자, 안녕하십니까. 자, 수험생 여러분. 저는 23회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에서 부동산 공시법령을 담당하게 되는 조재영이라고 합니다. 자, 앞으로 부동산 공시법령에 대해서 공부를 같이 하실 텐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시간으로 오리엔테이션 시간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공시법령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떤 부분을 갖다가 강조를 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소개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 공시법령이라고 얘기를 하면, 자, 부동산 공시법령. 자, 이런 이제 법의 명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국회에서 제정되는 법 가운데서 부동산 공시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거죠.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 공시와 관련된 법률과 이제 명령, 시행령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시와 관련된 법들을 총칭을 해서 우리가 부동산 공시법령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공부하게 되는 부동산 공시법령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측량, 수로조사, 그 다음에 지적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부동산 등기법이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법. 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부동산 공시법령에서 범위로 잡아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자, 측량, 수로조사, 지적. 결국에는 과거에 지적법이라고 했던 이 부분이 개정이 되면서 명칭이 바뀌었죠. 측량, 수로조사, 지적에 관한 법률. 하지만 시험은 이 지적 관련된 법률이 주로 시험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부동산 등기법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과거부터 시험이 이제 계속 나왔던 부분인데, 특히나 이 부동산 등기법은 이제 올해 개정이 된 부분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공부했던 내용하고는 조금 변화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 요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부동산 공시법령이라고 하면 이렇게 두 가지를 공부하게 되는데, 공부하는 내용의 틀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예컨대 말이죠. 어떤 토지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어떤 토지가. 그러면 이 토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동산이죠. 우리가 민법에서 공부하실 때 뭐 부동산이라고 하면 토지하고 그 다음에 건물을 이야기하는데, 자, 토지를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게 토지인데, 자, 이 토지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공시할 거냐라는 겁니다. 자, 공시라는 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공개적으로 알려준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모든 국민들이 전부 다 알 수 있게끔 모아 놓는 거다, 공시해 놓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국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해 놓으려면 국가가 관리하는 일정한 장부에다가 기재를 해놔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기억하실 게 이런 얘기예요.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장부, 그럼 그런 장부는 무슨 장부냐라고 하는 거, 어떤 장부냐. 대표적인 게 이제 토지대장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등기부가 있겠죠. 그래서 토지, 일필 토지가 있는데, 이 일필 토지를 갖다가 공시하는 방법이, 자, 공시하는 절차가, 첫 번째는 이제 대장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등기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공적 장부에다가 어떤 내용을 기재할 것이냐, 그래서 어떤 내용을 기재를 해서 그거를 국민들에게 알려줄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저런 법에서 이제 공시법령에서 정해놓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등록사항이라든지 등기사항 같은 것들을 법에서 정해서 그것을 갖다가 국가기관이 기재를 함으로써 그 내용들을 갖다가 국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는데요. 일단 이게 절차와 관련된 법입니다. 절차와. 그래서 절차를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번 시간 오리엔테이션 시간이니까 대충의 개요를 말씀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법이 마찬가지겠지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암기를 하셔서 시험장에 가시면 좋은 이제 성과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해를 하는데 이런 그림을 그려서 이해를 좀 하시는 게 이해를 돕는데 많이 편리하실 건데요. 자, 첫 번째가 이런 얘기예요. 하나의 토지가 있으면 그 토지에 대한 일정한 내용을 대장이라고 하는 장부에다가 기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장에다가 등록을 하고 난 다음에는 등기부를 만들게 되는 거죠. 자, 등기부. 자, 우리가 등기부에 대한 내용도 아직 설명은 드리지 않았지만 그림을 그리게 되면
다음과 같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대장에다가 기재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등기부에다가 기재를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시하는 장부, 공적 장부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느냐? 대장과 뭐가 있다? 등기부가 있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부동산을 거래할 때를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거래할 때 제일 먼저 띄는 장부가 뭐예요? 등기부 띄어보고 대장 띄어보거든요. 그러면 대장을 띄는 이유하고 등기부를 띄는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대장을 띄어서 뭘 보려고 대장을 띄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대장을 띄어보게 되면 대장에 기재하는 내용들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대장이 크게 보면 이제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크게 보면. 그래서 왼편에는 그 토지의 소재라든지 지번이라든지 지목이라든지 뭐 면적이라든지 이런 그 내용들이 기재가 되는데, 자,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우리가 공시법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표시사항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표시. 자, 표시라고요. 자, 요거는 이제 법률 용어니까 알아두세요. 토지 표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토지 표시. 그러면 토지 표시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런 것들, 그 토지의 물리적 현황을 나타내는 것들이라고 아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표시에 대한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편에는 또 소유자가 기재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소유자. 그러면 갑이면 갑, 을이면 을 이렇게 해서 소유권이 기재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장이라고 하는 것을 띄었을 때 대장에는 표시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소유권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렇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등기부가 되겠죠. 자, 등기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손쉽게 띄어볼 수가 있는데 등기소에 가면 다 열람할 수가 있고 또 등본, 초본 다 띄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등기부를 봤을 때 등기부는 보통 맨 앞부분을 우리는 표제부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맨 앞부분을 우리는 표제부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중간 부분을 우리는 갑구라고 얘기를 해요. 갑구. 그 다음에 마지막을 우리는 을구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각각의 기재 내용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표제부에는 무슨 내용이 보통 들어있던가요? 자, 등기부를 한 번이라도 띄워보신 분은 표제부에 들어있는 내용이 뭔지 아시겠죠? 자, 이 표제부에는 표시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토지의 물리적 현황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갑구가 되겠는데, 자, 갑구에는 그럼 어떤 내용 기재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자, 내용을 살펴보면 이것도 권리에 관련된 내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유권에 관한 내용들이 갑구에 기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을구를 보시게 되면 을구에는 그 토지에 뭐 예를 들어서 저당권을 설정했다든지 했을 때는 그런 저당권과 같은 권리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을구라고 하는 것은 갑구에 기재되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기재하는 부분이 을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기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민법을 공부하시면 이제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어떤 권리인지는 다 알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표제부에는 표시, 갑구에는 소유권,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이렇게 기재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등기부를 만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토지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내가 예를 들어서 사고자 한다. 그러면 그 토지를 사서 어떻게 쓸 것인지 그런 것들을 고려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것이 이런 거죠. 그 토지의 면적은 어떻고 그 토지의 용도는 어떻고 그 토지가 어디에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일단 따지게 되겠죠. 그럼 그런 것들을 따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를 확인한다는 뜻이에요. 그 토지의 표시를 확인한다는 뜻이죠. 표시. 그래서 표시에 대한 내용을 확인을 하고 그런 표시에 대한 내용이 적합하다 생각이 들어지면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그 토지의 소유자를 만나겠죠. 그래서 소유자가 누군지를 확인할 것이고 소유자를 만난 후에는 그 토지 소유자가 뭐 돈을 빌려서 담보로 잡혔다든지 뭐 그런 권리관계들을 확인하겠죠. 결국에 어떤 토지를 갖다가 우리가 놓고 봤을 때 그 토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항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토지의
표시와 관련된 사항과 표시와 관련된 사항,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토지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궁금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내용이 확인이 되고 그 두 가지 내용이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 맞으면 거래를 하겠죠. 따라서 표시와 권리를 항상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표시와 권리를 갖다가 확인하는 방법에 있어서 만약에 공시 절차가 없다면 현장으로 직접 자기가 가서 그 토지를 보고 그 다음에 그 토지의 소유자를 수소문해서 알아내고, 그러면 그런 한번 거래를 할 때마다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시간 같은 것들이 너무 과도하게 많이 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국민 경제 전체로 봐서도 그거는 뭐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국가는 이런 거래 같은 것들을 할 때 미리 뭐 할 수 있게끔, 그 내용을 알 수 있게끔 뭐 해 놓는다? 공시해 놓는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그런 공시를 하는 방법상의 그런 절차를 갖다가 규정하고 있는 법들이 바로 부동산 공시법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표시에 대한 내용과 권리에 대한 내용을 공시를 하는데, 공시한다는 건 결국에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장부에다가 기재를 해둔다는 뜻이죠. 그래서 국민들이 볼 수 있게끔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이 되겠는데, 자, 그러면 대장을 보니까 표시하고 소유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기재가 되고, 그 다음에 등기부라고 하는 것도 표제부에 표시하고 갑구하고 을구에 권리를 기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그 공시하는 장부는 크게 두 가지 사항을, 표시하고 권리, 그렇죠? 두 가지 사항을. 그러니까 대장도 결국엔 뭐예요? 표시에 대한 내용과 권리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등기부도 마찬가지죠. 무슨 내용과? 표시에 대한 내용과 권리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부동산 공시라고 하는 것은 항상 기억해 두실 게 두 가지예요. 표시에 대한 공시와 권리에 대한 공시. 그래서 공시 절차를 갖다 공부할 때는 항상 두 가지를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표시를 갖다가 공시하는 절차와 그 다음에 권리를 공시하는 절차다. 그러면 공시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을 취해요?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장부에다가 뭐 하는 거다? 기재하는 거다. 기재를 해놓음으로써 다른 국민들이 볼 수 있게끔 한다. 결국에 공시 절차인데, 이 절차는 무슨 절차를 뜻하는 거냐 하면 이런 말이죠. 기재하는 절차다라는 거죠. 기재하는 절차. 그러면 결국에 이런 얘기입니까? 이런 얘기죠. 부동산 공시법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을 공시하는 데 있어서 기재 절차를 얘기하는 거니까, 어떤 사항을 기재할 것이냐, 기재사항, 그 다음에 기재를 어디다 할 거냐, 기재하는 장부, 그 다음에 기재를 누가 할 거냐, 기재하는 사람, 그렇죠? 그 다음에 기재하는 방법상의 절차, 그걸 갖다가 우리가 공부를 하시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두 가지 절차가 표시에 대한 절차와 권리에 대한 절차로 구분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시에 대한 기재 방법과 권리에 대한 기재 방법이 구분이 돼서 이게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 그림을 보면서 요 말을 갖다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대장이라고 하는 장부와 등기부라고 하는 장부로 나눠 놨는데, 가만히 보면 대장은 소관청이라고 하는 행정부 쪽이고요. 그 다음에 등기부는요, 등기소라고 하는 사법부 쪽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기재를 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표시와 권리에 대한 내용을 뭐 하고 있는데, 공시하고 있는데, 그 관할하는 관청이 달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을 해 두시라 이 말이에요. 대장이라고 하는 것은 표시와 권리 중에서도 표시 쪽에 주안점을 두는 장부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표시를 확인하려면 뭘 띄워보면 돼요? 대장 띄워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대장 띄워보면 될 거고, 건물의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 띄워보면 뭐를 확인할 수 있다? 표시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권리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대장에 물론 소유권이 나와 있긴 하지만 대장보다는 뭐를 띄어서 확인한다? 등기부를 띄어서 확인한다. 따라서 등기부를 띄어서 권리관계를 확인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대장과 등기부는 똑같은 공시와 관련된 장부긴 한데 그 공시의 기능이 약간 달라요. 대장은 뭐를
표시를 갖다가 중요시하는 장부고, 그 다음에 등기는요, 권리를 갖다가 중요시하는 장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대장에다가 일정한 내용을 기재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재를 등록이라고 표현하고요. 자, 등록이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등기부에다가 기재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등기라고 표현합니다. 등기. 그러면 등록이라는 말과 등기라는 말은 다 같은 무슨 말이에요? 기재한다라는 의미죠. 기재를 한다. 하지만 등록은 대장에다가 기재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등기는요, 등기부에다가 기재한다는 뜻입니다. 아셨어요? 자, 그래서 표시를 갖다가 등록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 아, 이거는 뭐를 한다는 뜻이에요? 대장에다가 기재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만약에 등기부에서 권리를 등기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얘기는 권리의 등기를 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권리를 기재한다. 자, 그래서 크게 공시 절차는 등록 절차와 뭐로 되어 있다? 등기 절차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등록 절차로 등기 절차로 구분한다는 말은 결국에 이 얘기죠. 표시에 대한 공시 절차와 권리에 대한 공시 절차가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표시는 대장을 기준으로, 권리는 등기를 기준으로.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공시법령이라고 하는 것 체계 자체가 이런 틀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를 항상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편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장에다가 등록하는 건, 토지 대장에다가 등록하는 건 당연히 지적에 관한 법률이니까 지적에 관한 법률을 한마디로 요약해라. 그 말은 토지 표시상을 등록하는 절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토지 표시상을 등록하는 절차다. 그게 지적에 관한 법률의 그 뜻이에요. 아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동산 등기법은 그럼 뭐라고 얘기하면 되는 겁니까? 등기부라고 하는 장부에다가 권리를 뭐 하는 거다? 등기하는 절차다. 기재하는 절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구체적인 이제 방법상의 문제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등록이라고 하는 건 표시를 등록하는 절차와 권리인 소유권을 등록하는 절차가 조금 다를 거고요. 그 다음에 등기도 역시 표시에 관한 등기를 하는 절차와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하는 절차가 또 조금씩 다르겠죠. 자, 그렇게 하셔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셔야 되는 거, 부동산의 공시 절차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기재하는 절차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때 기재는 대장과 등기부로 나누어서 기재를 하되, 대장은 표시를 주안점으로 공시하는 절차고, 그 다음에 등기는 권리를 주안점으로 해서 공시하는 절차다라고 하는 것. 결국에 이제 부동산 공시법령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기재하는 절차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랑 함께 이 기재하는 절차에 대해서, 특히 이제 표시에 대한 절차와 그 다음에 권리에 대한 기재 절차를 구분해서 어떤 식으로 해서 공부를 하면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앞으로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 시간에는 부동산 공시법령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그 개요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그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1강부터 우리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